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이 소위 말하면 그냥 사냥 당한 줄 알았더니 이 마취총을 맞고 그냥 살아 돌아와 버렸네.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지금.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봐서 이 상황에 추미애 장관이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 못 그만두시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이 자리를 지켜야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이 살아 돌아온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오늘 사과를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추미애 장관님을 보호하신 거예요. 추미애 장관님을 정말로 온몸으로 나서서 크리스마스 날 온몸으로 나서서 이들이 급하게 보호를 하셨다는 거는 추미애 장관님을 다시 재신임하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 메시지를 좀 읽어야 된다고 보고요. 추미애 장관님이 아니 저기 뭐야 돼지 사냥 갔는데 돼지 잡아온 줄 알았는데 다시 도망갔으면 다시 잡으러 가셔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 투표 한번 해볼까요? 추미애 장관은 장관직을 유지해야 된다 1번. 윤석열이 살아 돌아온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 2번. 한번 드러나 봅시다.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지금 청와대 청원에 추미애 장관인 재신임 청원이 굉장히 여러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35만 건 정도 됐는데 이왕이면 조금 많은 청원에 힘을 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6, 7개가 막 몇만 개씩 청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일 추미애 장관님이 사표 수리한다는 말이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심사숙고하신다는 바 있었고요. 네. 거기도 결론이 없고 그리고 내년 1월 달 정도 되면 검찰에 대한 인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 1월 달에 바뀌어가지고 혼돈을 주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마무리하셔야죠. 마무리하셔야 되고 현재의 상태는 뭐냐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힘이 없어졌어요. 이젠요. 저렇게까지 와가지고 마취총 맞고 오고 갔다 와가지고 기부수 한 건데 내부적으로 볼 때는요. 내부의 검찰이 볼 때 와 저렇게까지 검찰총장을 해야 돼? 라는 분위기도 있어요. 분명히. 예. 쪽팔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는 기세 싸움이라고 했죠. 여론조사가 추세 싸움인 것처럼 기세 싸움인 거예요. 왜 우리가 주장하는 아젠다는 안 이루어지나? 저쪽이 주장하는 아젠다는 어떻게 법 기술자들이 어떻게 틀어서 자기들 유리하게 만드나? 여기에 대한 분노시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거지. 이 기세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반대로 말하면 근데 진 걸로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일반적인 게 여론조사. 여론조사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쭉 떨어진다. 쭉 올라간다. 이게 기세 싸움이에요. 그럼 우리 기분 좋잖아. 근데 이런 윤석열이 뭐 살아 돌아온다라든지 정경심 교수가 말도 안 되게 지금 법정 구속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고 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 기세 때문에 짜증이 나고 힘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문제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사기가 죽었어. 그래서 사실 나도 어제 그 밤방송 끝나고 그 이후에 저 사무실 텔레비를 전혀 안 켰어요. 아예 안 켰다고. 뻔하잖아 나올 뉴스가. 근데 저 뉴스를 보면 내가 사기가 죽을까 봐 안 켜요. 그 문제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지. 희망회로 돌리고 자빠졌네 이런 소리 있잖아요. 희망회로라도 돌려야지 어쩔 거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근혜한테 정권 뺏겼던 그 문재인 후보 패배하던 날 아침을 생각해 보라고. 크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용지마의 교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렇게 기세를 올리면 분명히 또 더 큰 실수를 합니다. 이럴 때 휩쓸려 내려가지 말고 정신 바짝 잡고 있는 게 중요해. 그 과정 속에 어떤 지지자분들은 탈에 가즈아 찬성. 그지만 한쪽에서 아 근데 이건 좀 신중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도 찬성. 그러면서 이 생각들을 모아 나가서 흩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왜 남 탓을 해? 희망회로를 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지냐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자신의 짧은 지식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맨날 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된 이래로 지금 우리나라가 걸어온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카르텔의 초동성을 조금씩 갉아먹어온 역사였어요.
조금씩 갉아서 우리에게 가져온 역사였어요. 이은주 변호사님께서 검찰의 부조리를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죠. 그거 보면서 우리 분노하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내용 올리지도 못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새날이라는 방송이 그렇게 반가웠고 나는 꼼수다라는 방송이 그렇게 반가웠던 게 뭐냐면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집권했을 때 이런 방송이 하나 있을 수 있었다면 그때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뉴스를 보고 언론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다들 저렇게 생각하고 노무현 탓 하고 있지? 그걸 보면서 내가 혹시 뭘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런 사고를 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눌 공간이었고 내가 야 언론들 왜 그렇게 기사를 쓰냐라는 건 나눌 데가 없고 노무현 대통령님 검찰 조사받는다고 버스에 타고 가실 때 헬리콥터로 추적하던 SBS 그 기사 밑에 달렸던 댓글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댓글들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댓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 정말 국민의힘 애들 같은 애들도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졌다고 하는데 뭘 져요? 2016년 총선 우리가 이겼어요. 박근혜 끌어내렸어요. 그 뒤로 대통령 선거도 이겼어요. 그 뒤로 지방선거도 이겼어요. 또 총선 또 이겼어요. 공수처 입법됐어요. 검경수사권 입법됐어요. 지방경찰 입법됐어요. 국수본 입법됐어요. 뭐가 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조국 교수님이나 정경심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가슴 아프잖아요. 왜 우리는 항상 저렇게 좋은 사람이 이래야 될까? 항상 슬퍼요. 근데 정말로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서 정말 지나간 찰나예요. 뭐 김대중 대통령님은요 그때 당시에 내란 모의자로 사형 선고받고 정말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실 뻔해 하셨던 분인데 그 분을 역사가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님 만든 거예요. 우리가 졌다고요? 도대체 뭐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냥 조국 교수님과 정경심 교수님이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졌다? 아니요. 아직 우리 전투 시작 중이고요. 정말 정경심 교수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 아픈데요. 저 고통을 영웅의 서사로 만들지 시대의 비극으로 만들지는요. 우리가 결정할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 다시 부르면 돼요. 그렇지. 그럼 영웅이 되는 거예요. 공감. 그것만 안 잊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맨날 여기 와서 우리가 졌다 희망에도 돌리고 있나? 제발 그 시간에 가서 책을 좀 봐요. 책을. 저는 이런 거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A4 용지에다가 검찰 개혁하고요. 여러분 동네에서 가장 사람 많이 다니는 데 가서 30분 동안 서 계시면 돼요. 그게 많아지면 민심이 되고 있고 네.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민심은 추미애 장관이 장관직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추미애 장관만 사퇴를 하는 상황이 되면 진짜로 윤석열한테 완전히 다 밀리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 여론조사도 해보니까 뭐 즉흥 여론조사긴 하지만 다수의 분들은 추미애 장관 지금 물러나면 안 되겠네.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7월달까지 갑시다.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사할 건 해야지. 괜찮네. 최대한 난동을 피우는데 그 난동을 피우는 멧돼지 다리 한 짝이라도 묶어놔야 될 거 아니야. 인사권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 지금 문신의 폭이 훨씬 좁아졌다. 윤석열이 하는 모든 행위는 숨 쉬는 것까지도 정치적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계속 더 누적이 되면 어떤 시점에 가면 임계점에 도달하고 그게 탄핵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탄핵하시라는 분도 저는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정치권에서 탄핵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거 하다못해 청와대나 민주당도 여론조사 추세를 중요하게 보는데 지금 당장 탄핵 카드 꺼내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 것이다. 다만 윤석열의 모든 행위 하나는 마일리지 쌓이듯 페널티가 쌓여서 탄핵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건 분명히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아, 새날을 보나 보다. 숨 쉬는 것도 정치다. 왜? 윤석열이 새날을 보니까 숨 쉬는 것도 정치다 해야죠. 숨 쉬는 것도 정치로 만들어버렸나 보다. 이보세요. 아까 저기 있잖아요. 아까 윤석열 그 개 끌고 가는 사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사용될 줄 몰랐는데 한번 보여주시고요.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까? 법복을 입은 개새끼가 이 망치가 뭐라고 하지? 뿅망치? 윤석열한테 지금 끌려가는 거야. 판결할 때 땅땅 내리치는 그 법봉을 이 현실적인 가장 완벽한 완평이라고 생각해.
우리나라 어제 오늘 나온 만평 중에 제일 완벽한 만평이야 이게. 자, 웃으시라고 한번 알려드렸고요. 관련해서 지금 검언유착 수사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도 뭐 수사하고 뭐 이동주 수사하는 팀 거기에 윗선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를 빨리 종결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그 윗선이 어디야 그러면? 그 윗선이면 윤석열이죠 뭐. 지금은 그 모든 게 윤석열로 이렇게 대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과에게 2,700개 계속 이런 게 뭐냐면 연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많은 코치를 해주는 것 같아요. 결론은요. 왜 연인이 아니라고 단언하시는 겁니까? 연인도 아니고 지금 성인지 감수성 낮은 거 지금 자랑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LGBT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야. 내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 그 당연히 윗선에 한동훈을 보호하려는 이유, 그리고 계속 이분이 잡아주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전 이해가 안 가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원래 이 정도 되면은 한 사람이 물러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같이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그리고 저는 또 윤석열이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뭐냐면 다른 데서 러브콜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거나 그런 거에서 러브콜이 없으니까 계속 번뜩이는 느낌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이요? 예. 그러잖아요. 김정인 우리 초호 선생님도 좋다란 말을 안 하잖아요. 뭐 저게 뭐지? 이라는 거 있으니까 답이 없는 거야. 자기도 이렇게 정치 가고 싶고 뭔가 동아줄이라도 있었는데 썩은 동아줄 하나 내려오지 않는 거야 지금. 답답한 거죠. 사실 이런 내용이 검찰 내부 수사팀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이 레임덕에 빠진 거예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완전한 풀파워 윤석열로 귀환을 했다면 이런 내용이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못 흘러나와요. 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지금 이 수사팀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이 하도 괴롭히니까 야 기자 일로 와봐. 너 내 말 듣지? 야 요거라도 좀 써주라. 오케이 난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윤석열이 정상인이거나 정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실은 스스로 공포심을 느껴야 돼요. 의기양양 내가 이겼더라고 출근하는 게 아니라 공포심을 느껴야 돼요. 아, 어찌어찌해서 법 기술 부려가지고 내가 다시 복귀는 하긴 했으나 내가 언제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게 정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의기양양한 걸로 끝나면 그건 짐승에 가깝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선출직이든 아니든 고위직인 사람은 그 정도 사유는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수년 동안 팟캐스트로만 따지면 날마다 방송을 해오면서 늘상 느꼈던 거는 공포심이었어요. 사람들은 팟캐스트 1, 2위 하는 방송이니까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이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내 실수 한마디, 내 말 한마디로.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동지 또는 시청자, 청취자지. 그 정도 사이는 하고 살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막 뽕 맞아가지고 의기양양하고 난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물며 검찰총장 또는 정치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의기양양한 사안이라고 하면 그 자는 정치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검찰총장 자리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사유를 해야지. 물론 그게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한동훈 같은 경우에 얼마나 끈끈한 유착 관계면 이런 식으로 한동훈을 보호하려고 할까.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징계 사유였고 앞으로 두고두고 윤대진 건, 한동훈 건 등은 윤석열의 죽을 때까지 발목을 잡을 거예요. 여기를 한동훈을 한 발 잘라내는 그 어떤 각오를 하고 동훈아 너 잠깐 빵에 가 있어. 정도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건 윤석열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사랑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한. 이보세요. 계백 장군은 사랑하는 가족의 먹을 치고 전쟁에 나갔다고. 근데 저는 윤석열은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공포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가는 순간 자기에게 다가올 수사의 칼날, 자기가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방패 혹은 희생양으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는 그 공포감이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살려고 발악을 하는 거지. 정말로 그 공포가 일반적인 공포이잖아요. 뭐라 해야 될까? 부유분한, 막연한 그런 게 불안감 같은 거였다면 빨리 그만두고 정치권으로 가버리는 게 낫죠. 근데 정치할 생각이 없으니까 여태 버티고 있는 거고, 지금 어떻게든 자기가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짓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자기가 이렇게 쌌던 똥들을 좀 최대한 치워서 남들 안 보이게 이렇게 잘 좀 묻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와이프가 더 공포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고요. 아, 아니, 그러니까 뒤에 이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 말하지 않아도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는 행동으로 보이는 그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있다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시그널이 여태껏 언론에 알려진 가장 일반적인 것은 윤석열이 그러니까 약간 좀 자기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나를 감히 요런 거라고 판단하는 게 연합뉴스 정도 스탠스고, 우리가 보면 윤석열은 지금 진짜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총장직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 문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맨날 무슨 SNS나 청와대에서 윤석열 개새끼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출세시켜준 사람이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추미애 장관 등을 통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자기를 출세시켜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고마움, 어떤 은혜, 이런 것도 모르고 저런 짓거리 하는 거 보면 아무리 그게 검찰주의자네 뭐 나는 검찰이니까 해도 저건 사람 아니구나 싶게 보여지는 이유가 단순히 그 새끼의 인격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총장직을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연연하는 거 보면 그 연연하는 것이 약점인 거예요. 검찰총장직을 연연하는 게 윤석열의 최고의 약점인 거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할 때는 윤석열 총장은요, 예전에 여주지청장 할 때가 가장 멋있었고요. 여주지청장을 끝으로 진급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 까미 아는 사람이 예. 너무 그 주제먹기에 나가가지고 권력에 뭐라고 할까, 그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최성애로도 한번 가볼까요? 최성애는 검찰에 고발된 지 1년 3개월 만에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번에 그 최성애가 고발된 사건들은 다 정경심 교수 수사팀에 배당했다 그랬지. 이건 나 이런 부분은 되게, 물론 이제 이게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이제 경찰에 내려보내고 그 경찰이 이 사건을 대부분 다 무혐의 종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나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재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쪽에서 이런 거 오기로 하는 거지. 나경원 막 무혐의, 최성애 뭐 이렇게 기소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는 그게 일종의 마일리지가 되지 않을까요? 이명박이 무혐의를 몇 번 받았는데요. 이명박 잘못한 게 있다는 사람까지 구속돼서 재판받고 1년 징역 살고 그렇게까지 검찰에서 열심히 보호했지만 결국 국민이 부르니까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나경원이 불기소됐다는 거 물론 진실은 몰라요. 이게 불기소될 사건인지 정말로 기소가 될 사건인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지만 의심이 된다면 우리가 불기소 처분을 보고 역시 저들의 카르텔은 공고하다라고 좌절할 때가 아니라 목소리를 높일 때예요. 그러면 검찰이 답을 합니다. 다스가 누구 건가요? 라고 국민이 물었기 때문에 검찰이 답을 했어요. 검찰이 처음부터 다스 누구 건지 밝힌 적 없어요. 그거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최성애 사건이 안동지청으로 이송이 됐는데 안동지청장이 박철환이라고 부산 고검 창원지부에 있다가 지금 인사발령 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사시 27기. 한동훈이랑 동기고요. 그다음에 이프로스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사사건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추미애 장관님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 많이 했던 사람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서 일부 정치 세력에 밉보인 결과로 이런 일을 겪는 것이라는 일각의 의심에 주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동료에게 칼을 꽂는 행위는 검사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한동훈을 보호하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는 사람이 박철환인데 그 사람이 있는 안동에 이 사건이 배당이 됐다라는 거 이거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뭘 항상 느낀 게 뭐냐면 검사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성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의 사회적인 어떤 영향이나 편했던 생각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그 뭐 사이코패일 수도 있고 소시오패일 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수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사심이 들어가고 있고 뭐 추미애 장관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검사를 맡았을 때 최수성계 총장에 대한 불기소. 그러니까 가장 하나만 하겠다는 거죠. 하나 이거 어쩔 수 없다. 협의본거도 협의본거야 이게. 똑같이 교비 횡령이 있는데 한 건만 하고 나머지 듣고 되는 각각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편협한 사고에 대해서 좀 그 수사를 하는 사람이 진짜 인성검사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 의사 선생님 볼 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인성검사 안 믿습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 아니 왜냐면 네. 이게 검사를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할 뿐이지 그 사람이 검사 10년 한 다음에 상황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검사 임용될 당시에 그때 정신은 내가 범죄를 아니, 정기적으로 좀 그런 거에 대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편협하거나 그 반사회적인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공정해야 할 분들이 이렇게 편협된 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검사는 필요하겠어. 인성 검사하고 그런 거 좀 검사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친검찰이신가요? 친검찰 같은데. 그냥 웃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웃어 그냥.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눈물 찍 하고 있으면 끝나는 문제야? 분노하고 털고 웃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인격들이 그래? 자기 같이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 갖고 뭐라고 막 두들겨 패는 새끼들이 정상이야? 방송을 왜 그딴 식으로 하는 새끼들이 있지? 남의 방송 가서 난동 부리고 이 새끼들은 나이브하니까 초심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하는 새끼들은 도대체 뭐지? 아니, 우리가 언제 우리 쪽 방송 한 번이라도 욕한 적 본 적이 있으세요? 지가 돈 벌기 위해서 남의 방송을 욕하고 다니라고 어떤 새끼가 시킵니까 그거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친 새끼들 아니지 그. 아무튼 그게 인격이 잘못된 거라고. 전쟁이 나면은 다 뭉쳐도 겨우겨우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가 맞아 다른 놈들은 틀렸어 하는 건 그게 상업적인 거예요 그게. 왜 문 대통령을 팔아서 지들의 사익을 취하냔 말이야. 그 웃기지도 않는 새끼들 진짜.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쟤들은 지금 최성애 면해주고 나경원 면해주고 윤석열 면해주고 하면서 저쪽이 뭉치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더 뭉쳐야 될 거 아니냐고. 무슨 인격들이 그러냐고. 유머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유머의 정의가 뭐냐면 불완전한 인간과 사회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자세가 유머의 정의예요. 우리 지금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왜 화를 내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 존재고 편협한 존재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깨닫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부조리한지 얼마나 말도 안 됐었는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이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걸 깨달아가고 화를 내는 거잖아요. 이걸 긍정적인 자세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머가 필요한 거예요. 웃으세요. 울 거야 그러면 어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사람이라는 게 그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이 안 드러납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 인격이 드러나는 거야. 연애할 때 자기 여자친구가 좋으니까 온갖 다 그걸 인격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돈을 좀 적게 벌어다 주거나 실직을 했더니 그때 드러나는 인격이 있어. 맞아요. 그런 인격들 갖지 말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분열주의자들은 우리 방송 듣지 마세요. 여자친구 전소대나 나오는 거 아닌가? 이인상 집합금지.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추미애 장관 지키자, 문 대통령 지키자 하는 이 과정에 상황 자체는 비관적인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밑바닥 쳤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지?
진짜 밑바닥은 정권을 뺏기는 것이겠죠. 그 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최 밑바닥까지 간 거야 지금. 그럼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 역사를 보는 눈은 그런 거 아니요? 우리 같은 사람도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이 보여. 아, 짜증이 조금 나긴 나는데 이때부터 왜 이런 거 있잖아. 지지율이라는 게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박근혜 때 우리 방송을 하는데 세월호 사건이 났어요. 야, 박근혜 그 해에 지방선거 대표하겠구나. 근데 저쪽 지지자들이 뭉치더라고. 역사는 그런 거야. 정권 뺏기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아주 0.00001%의 미랄이 되겠지만 그럼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는 식으로 가는 거야. 정권 말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권을 뺏으려고. 여기 언론까지 합세를 해서. 근데 이렇게 난리를 쳐도 문 대통령 지지율 대략적으로 보면 40% 밑에 간당간당한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역대급 지지율이잖아. 그만큼 지지층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증빙 같은 거거든요. 근데 더 어려워지겠다라고 생각하면 더 뭉치게 돼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하지 마시라. 진짜 중요한 건 난동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차갑고 냉철하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쟤들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느냐. 겁먹고 도망가면 뒤에 와서 뒤통수를 친다니까. 맞대서 싸우는 건데 덩치는 우리가 훨씬 커. 파워도 훨씬 커. 잠깐 귀싸대기를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두 대를 연달아 맞은 것뿐이야. 우리가 치면 되는 거잖아요. 비유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쟤네들이 하는 공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있잖아요. 우리 60항쟁이 있었거든요. 6.25 선거 노태우하고 그의 선거에 저 민주진영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졌어요. 왜? 칼 858기가 터지고 저들은 우리한테 항상 뭘 주냐면 공포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면 공포에 지금 너무 무서워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서워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180석 이 지금 아직 1년도 안 지났어요. 3년 동안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따박따박 합니다. 오케이 말해. 여기까지 해.